안녕하십니까. 랜드카 TV입니다. 자, 어저께 8월 24일 날짜로 네이버 백학카페에 백학도사님의 로또 비법 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랜드카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고래는 달 위에서 멈추리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하늘은 백학수로 1번, 36번, 그리고 보통 꿈수풀이에서 23번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래는 6번이고요. 달은 새하얀수로 2번, 그리고 백학수로 영끝수 5번, 24번입니다. 신서 복기 자료를 찾아보면은 185회차에 소녀는 붉은 옷을 입고 달 위를 밟아내려 앉음이로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때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고래이니까 하늘 1번에 고래 6번을 합성해서 16번 아닐까,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고래를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이 누운 모양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2번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하늘 위에 있으니까 1번 위에 2번이 누워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서 12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북극에 진실된 우편함에는 동심의 편지가 존재하리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북극은 백학수로는 6번이고요. 새하얀수로는 북극지방이 43번, 또 북쪽이 4번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우편함이라고 하지요. 그 중에서 진실된 이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거울로 숫자의 아래쪽 절반을 가려도 그대로 그 뜻이 변하지 않고 보이는 숫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1번, 3번, 8번, 10번, 11번, 13번, 18번, 30번, 31번, 33번, 그리고 38번 같은 이런 숫자들 중에 속하는 것이 진실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거울이 진실을 알려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보면은 거울은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못하죠. 예, 그래서 거울아 거울아 어떤 숫자가 진실된 숫자니? 라고 물어보면 이런 숫자들이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들 중에서 두 번째 신서니까 좀 앞쪽에 있는 숫자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우편함, 또 동심의 편지가 존재하리로다 라고 하니까 이런 숫자들이 주는 이미지로 비슷해 보이는 숫자들을 제가 파란색 선으로 밑줄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우편함이라는 단어가 백학 어플에서 검색이 안 되어서 우편물을 찾아봤더니 27번, 36번, 37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새하얀수에서는 우편물이 4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존재하리로다 라고 하죠. 편지는 백학수로 9번인데요. 이것을 9번 그 자체로 보느냐, 혹은 이것의 9번을
적용을 시켜서 변형된 숫자로 보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네요. 만약에 변형이 되어서 나온다면 앞뒤의 숫자의 합이 9번인 숫자들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18번이나 또 27번 같은 숫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체국, 우체부라는 단어가 또 18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630회차에 복기 자료를 보면 겨울 속 낙엽은 우체통에 담기는구나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답이 그 당시에 27번이었습니다. 그리고 910회차에 미끄럼틀 위에 존재하는 왕관은 어린이들의 동심이구나 라는 문장이 또 있었는데요. 예, 동심 때문에 한번 검색해 본 건데요. 이것은 이때도 답이 27번이었습니다. 네, 제 꿈에서 봤던 인공위성 27번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로는 북극에 진실된 우편함이라는 것이 18번이거나 8번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극이 또 4번을 의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번의 아래쪽, 그러니까 세로줄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북극이 또 1번도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예, 신서 풀 때 보면 북극이 또 1번일 때도 있기 때문에 1번의 아래쪽에 세로줄에 있는 숫자 중에 진실된 숫자인 8번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조금 생각만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길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18번이 더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18번을 적었습니다. 우편함 18번으로 보고요. 그 안에 동심의 편지가 존재하리로다 라고 돼 있으니까요. 18번 안에 들어가는 동심의 편지 27번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8번을 이렇게 벌려보면 가운데에 2번과 7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러면 27번이 18번 안에 속한 게 되기 때문에 우편함 안에 있는 동심이 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영장에 놓여져 있는 붉은색 안경의 주인을 찾을지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수영장은 백학수로 30번, 40번, 41번이고요. 새하얀 수로는 38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서의 자료들 중에 보면은 어딘가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그 숫자에 세로 줄일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안경이라고 하죠. 붉은색을 저는 로또볼 색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또볼의 색깔이 붉은색인 그런 번호들은 21번부터 30번까지의 구간입니다. 예, 그리고 안경은 백학수로 8번과 27번이고 새하얀 수로는 15번입니다. 주인을 찾을지로다 라고 되어 있죠. 주인은 백학수로 16번입니다. 네 번째 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못은 집 앞에 존재하리니 가장 맑은 물로 채워야 함이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연못이 백학수로 25번,
26번, 27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집 앞에 존재한다고 하죠. 집은 4번과 17번인데 집 앞에 있다고 하니까 4번이나 혹은 17번의 주변수일 듯 합니다. 앞뒤 숫자일 것 같고요. 가장 맑은 물로 채워야 함이로다 라고 돼 있죠. 가장 어쩌고 하면 10번대가 많이 출하더라고요. 그리고 맑은 물이라고 하죠. 네, 물은 3번과 10번과 16번이 있는데요. 914회차 복기 자료를 살펴보면 구름이 모여 맑은 호수가 되며 호수가 모여 맑은 하늘이 되는구나 라는 문장이 있어서 맑은 물이라는 그 어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신서의 문장을 골라보았는데요. 예, 요때는 답이 16번이었습니다. 물 16번과 중복이 되네요. 자, 다음은 5번째 신서로 사과나무에 겨울은 오지 않을지니 기다리지 말지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사과나무는 백학수로 20번입니다. 겨울은 4번과 17번인데요. 겨울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 숫자의 또 주변수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기다리지 말지로다 라고 돼 있죠. 478회차 복기 자료를 보면 작은 집 위에 심어진 사과나무는 폭풍 우가 사라질 때 그 생명이 나올지로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때의 답은 29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27번, 그 2번과 7번 사이에 빈 곳의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4번 같이 자꾸 보이거든요. 거기다 4번을 딱 써 넣으면은 모양이 딱 들어맞게 그렇게 형상이 보여서 그렇게 써봤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4번이 하얗게 안 보이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숫자,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숫자 27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위에 존재하는 가장 큰 태극기를 찾아서 그 앞에 서리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신서 예전의 복기 자료들부터 보겠습니다. 977회차에 지구 위에 존재하는 우주인은 지구인과의 약속된 날짜에 돌아오리로다. 바로 이전 회차죠.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그 문장입니다. 이때 답이 2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399회차 지구 위에 존재하는 큰 분수가 보여 그 숫자를 이루리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17번이 답이었습니다. 예, 지구 위에 존재하는 이라는 요 문장 때문에 977회차와 399회차를 찾아본 것이고요. 그 다음 문장은 태극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765회차에 태극기로 향한 우리는 한쪽 날개를 잃었구나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는 정답이 42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이라서 보라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 꿈에 27번이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너무 강해서 아닐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론 들기도 했습니다만 정황상 27번을 제가 지금 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27번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27번의 요 가운데 빈 곳이 또 4번으로도 보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깃발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 흰색 깃발이 이렇게 약간 바람에 흐느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깃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흰 깃발이다 하면은 이것이 태극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번과 7번 사이에 또 보면 2번 다음에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3번이고 7번에 바로 전에 들어가는 숫자가 6번이기 때문에 3번과 6번이 또 2번과 7번의 사이에 들어가서 27번 안에 36번이 들어가 있는 걸로도 생각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36번이라는 숫자가 또 대한민국, 한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깃발이 되겠지요. 27번이 한국을 상징하는 깃발 뭐겠습니까? 태극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태극기 자체를 백학수로 보면은 10번입니다. 이 백학수로 풀이를 해보면 10번의 앞에 선다라는 게 되겠죠. 태극기를 찾아서 그 앞에 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10번의 앞에 서면 9번이겠죠. 그래서 9번 중에 가장 큰 태극기니까 가장 큰 국구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39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해본 건데요. 현존하는 가장 큰 태극기를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았더니 네이버 경향신문이라는 곳에 자료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인용을 해서 간단하게 제가 줄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중요해 보이는 것이 재봉틀로 박음질을 한 데니 태극기라고 하더라고요. 데니라는 미국인이 가지고 갔다가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다시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박물관은 24번이고요. 재봉틀은 23번입니다. 특이한 점은 그냥 예전에 그 당시에 근대 문물로 재봉틀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재봉틀로 박음질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반 바느질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 바느질은, 손바느질은 26번인데요, 보통. 26번이 그럼, 안 나오겠네요. 제 생각엔 26번이 안 나오고 대신에 나온다면 재봉틀 23번이나 혹은 박물관 24번 이런 숫자들이 좀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인이 가지고 갔다가 한국에 다시 기증을 했기 때문에 미국인, 외국인이기 때문에 2번이나 12번 이런 숫자들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보시거나 또 제가 네이버 백학 카페에 게시글로 또 공유해서 올려두었습니다. 가시면 태극기 이미지도 구경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신설을 다 풀어보았는데요. 어디까지나 랜드캇이 혼자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풀어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절대적이라고 또 여기에 집착하지는 말아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문장을 보시고 또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짐작되어지는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를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풀이는 뭐 따로 정석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복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리고 꼼수들로 해서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랜드캇이 이렇게 풀이해 본 내용은 중간에 풀이 과정 중에 이렇게 나열해 놓은 숫자들 중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풀이한 것에서 숫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모두 대박 나시고 행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많이들 걱정해 주셨던 저희 시어머님 많이 그래도 회복이 되셔서 이틀에 한 번 통원 치료하는 과정이 이제 5일에 한 번 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많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좀 몸이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과 함께 병원에 같이 있을 동안에 6일 동안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6일 밤낮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꿈을 그때는 제대로 된 꿈을 꾸지를 못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몸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제 마음은 정말 그때 힐링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4인실 병실에서 어머님과 6일간 함께 있었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잠을 못 이루시고 굉장히 수술한 그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워 하셔서 그래서 같이 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그 5분마다 처음에는 잠이 깨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5분 간격으로 잠이 깨셨고 밤에 그 다음 날은 1시간 반 간격으로 잠이 깨셨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주의 절반쯤 됐을 때는 같은 병실에 들어와 계시던 다른 환자분들 중에 치매에 걸리신 분인데 이제 골절상을 입으셔서 누워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밤에 계속 소리도 좀 지르시고 그리고 침대에도 막 두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용변을 보시고 예, 막 집어 던지시고 그리고 발버둥 치시니까 밤에 자다가 이제 소변줄도 빠져서 막 병실이 이제 소변 바다가 되고 그런 날들이 이제 나머지 날들을 채워서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 옆에서 그 저희 옆자리에 있는 그 치매 할머니를 돌보는 간병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간병인 분이 정말 천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치매 걸리신 그 할머니 분께서 막 간병인을 이렇게 때리고 그러는데도 맞으면서도 정말 화 한 번 내지 않고 그 흔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는 짜증도 한 번도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상냥하고 따뜻하고 정말 예쁜 말투와 말씨로 그분을 대하고 간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직도 세상에 이렇게 살만한 것은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비록 그 기간 동안 몸은 힘들었지만 그분을 보면서 많이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바로 전날에 거기 병실에 있는 모든 분들과 친해져서 그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를 가운데 두고 삥 둘러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날 밤이어서 파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었고, 비록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꿈도 제대로 꾸지 못하고 그러했지만 내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소중한 하루하루의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렌드카 TV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